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사람을 거치지 않고 음식을 주문하거나 물건을 살 수 있는 가게들 주변에서 심심찮게 보셨을 겁니다. 무인기계가 사람이 할 일을 대신하는 건데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에 점포 무인화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지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찾은 손님들이 무인 주문 기계로 곧장 향합니다. 화면 속 사진을 보며 직접 메뉴를 고르니 주문 오류도 없습니다.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카운터에서 줄을 설 필요가 없다 보니 주문부터 결제까지 약 1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카운터 계산 업무를 보던 직원은 과거 4명에서 이제는 1명이 혼자 하고 있습니다. 무인 주문기계는 전국 약 560개 매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매출 또한 약 40%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건비 절감 효과 또한 10%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 손이 필수였던 업무들도 이제 기계가 스스로 해결합니다. 무인 편의점에서는 계산대에 물건을 올려놓기만 하면 스캐너가 알아서 바코드를 찾아 찍고 값을 계산해 줍니다. 직접 은행 창구에 가지 않아도 카드 발급은 물론 계좌까지 개설할 수 있는데 사람이 하는 업무의 90% 이상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은행까지 찾아가야 된다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편의점이라는 공간은 이제 24시간 운영을 하고 편안하게 이제 상담원들 얼굴을 보면서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니까 만족도가 높습니다.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선 무인화가 필요하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에겐 이마저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소비자들의 구매 방식은 물론 산업 생태계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정부가 군산 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재가동 여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조선업계가 여전히 고전하고 있는 만큼 지역에 국한된 핀셋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정부가 군산 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 경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24억 달러 규모의 선박 펀드를 더 확대해 국내 해운사에 신규 선박 발주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협력업체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인력 재취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대책도 추진합니다. 군산 조선소 지원 방안도 다 준비가 돼 있는 것이고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재가동 일정이 빠졌다며 군산시와 전북도 등 해당 지역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시황 회복으로 일감이 확보돼야 재가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한동안 재가동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문제는 조선업계의 일감 절벽 문제가 어느 한 기업과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반기 조선업체 3곳에서 최대 5개의 도크가 추가로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뿐만 아니라 남해안에 있는 여러 가지 조선소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원 부분도 좀 전국적인 단위에서 조금 더 검토하고 세부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은가. 전문가들은 선박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해운과 조선산업의 협력과 연계를 통한 상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으로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커졌습니다. 중소기업청 업무에 산업부 등이 수행하던 소상공인 중소기업 업무도 함께 맡게 된 건데 높은 기대만큼이나 막중한 책임을 갖게 됐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됩니다. 기획조정실과 중소기업 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 정책실 등 4개 실로 구성됩니다. 산업부에서 산업인력과 지역산업 육성, 기업협력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창조경제 관련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업무를 넘겨받게 됩니다. 기존 중견기업 정책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됩니다. 소상공인 업무를 맡는 부서를 국으로 추진하다 소상공인들의 요구에 실로 격상하는 등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창업기업이 스케일업 되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창업기업의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창업보다는 창업기업을 벤처기업화하는 그런 취지가. 중소기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시발점이 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계가 직면한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창출이라는 배치되는 두 가치를 어떻게 충족시킬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이 현 정부의 핵심 공약인 만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전망인데 국민의 혈세가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도 필요합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총이 노동 현장의 분쟁과 갈등 해결을 위한 노정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고용부 차관과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공동으로 단장을 맡게 되는 노정협의체는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정례 실무회의를 엽니다. 다음 달 중순에 열릴 첫 회의에서는 노총 산하 조직의 노사 분쟁과 갈등 사례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양측은 고용부 신임 장관이 선임되는 대로 고위급 정책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초대 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과세 구간을 신설을 주장했습니다. 추 대표는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각 사업 연도 소득 200억 원 초과부터 2천억 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천억 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소득 재분배를 위해 5억 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당일 세제 개편 방안을 건의해옴에 따라 민주당, 정부와 함께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조직법과 달리 추가 경정 예산안은 여전히 국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 원 편성에 야당이 반대하기 때문인데요. 여야의 입장차가 커서 협상이 길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팽재훈 기자입니다. 정부조직법 협상에서 한 발짝 물러선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에 대해선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일인 8월 2일까지 당력을 모아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공무원 증원 예산을 관철시키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절충안을 제안했음에도 야당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만큼 이젠 여론전을 펼치는 등 전면전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이미 승인받은 일자리 추경 반대는 문재인 대통령 흔들기입니다. 야당은 더 이상 발목을 잡지 마십시오. 하지만 야당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합니다. 공무원 증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야3당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해 추경안 통과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금으로 공무원 증원하겠다는 추경 예산이 그게 어떻게 일자리 추경입니까? 이건 일자리 추경이 아니라 세금으로 공무원 증원 예산입니다. 공무원 증원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 속에 추경안 협상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당 일부에서는 추경안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여야의 물밑 접촉으로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네, 재작년에 국내 프랜차이즈 편의점 가맹점들이 한 달 동안 155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5년 최저임금으로 보면 아르바이트생들보다 조금 나은 정도인데요. 최근에 인상이 결정된 최저임금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정주희 기자입니다. 편의점 한 곳의 1년 매출은 4억 3천만 원. 수치만 보면 억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맹점당 영업이익은 평균 1,860만 원으로 12달로 나누면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월 157만 원보다 적습니다. 2년 전 통계치지만 최근까지도 편의점 업계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고 인건비와 임대료가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남는 건 많지 않습니다. 편의점의 수익은 프랜차이즈 업종 중 가장 낮았는데 커피와 치킨 업종의 이익률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게 되면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초과 인상분의 일부를 보전해주고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자체 매출이 크게 늘지 않는 이상 수익 악화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가맹점들의 부담을 본사에서도 나눠지라고 권고하자 편의점 본사들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최저임금은 가맹 수익성과 직결된 위한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맹 본부는 그 가맹점의 수입이라든가 생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결되어 있는 만큼 다양한 부에서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멸이냐 공생이냐는 갈림길에 선 편의점 업계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정주입니다. 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안혜경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히든잡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내에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히든잡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석지연 아나운서는 티 소믈리에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티 소믈리에요. 와인 소믈리에는 들어본 적이 있지만 티 소믈리에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티를 소개시켜주는 직업인가요? 네, 맞습니다. 먼저 티 소믈리에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 종류의 와인을 경험하고 고객에게 맞는 와인을 추천해주는 사람을 소믈리에라고 부르는 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실 겁니다. 티 소믈리에도 비슷한 건데요. 다양한 티 종류를 테스트를 하고 그 특징과 배경을 바로 알아서 이 고객에게 맞는, 그러니까 차를 소개하는 전문가를 티 소믈리에라고 말하는 거죠. 네, 이렇게 들으니까 선뜻 이해가 되지만 정말 생소한 직업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인 건가요? 네, 아마 그럴 겁니다. 이 국내에 티 소믈리에라는 개념이 도입된 건 약 4년 정도가 됐는데요. 사실 그 전까지는 티 소믈리에라고 부르는 전문 인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티 소믈리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게 된 건 시장의 변화 때문인데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음료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와인은 부유층에서 주로 마시는 이 고급 음료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와인을 마트에서 아주 저렴한 값에 쉽게 볼 수 있는 대중 음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각국의 다양한 종류의 와인 중에서 어떤 게 좋은지 고객에게 추천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해졌는데요. 그러면서 와인 소믈리에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거죠. 네, 맞아요. 예전에 와인을 먹고 싶으면 정말 비싸게 비용을 내고 마셔야 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마트에서도 정말 저렴한 와인은 5,000원 정도면 살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하나 음료 시장을 바꾼 것이 바로 커피였죠. 와인처럼 한때는 다방 커피로 귀결되던 커피가 1999년 스타벅스가 처음 매장을 열면서 문화가 바뀌게 된 건데요. 당시만 해도 식사 비용과 거의 맞먹는 원두 커피가 성공할 리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7년이 지난 지금 이 거리에는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든 사람들이 아주 넘쳐나고 있는데요. 거리 곳곳에 로스팅 커피숍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커피 시장의 수요를 늘린 건 스타벅스의 등장으로 시작된 원두 커피의 대중화, 그리고 바리스타의 교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시장을 반전시키는데 전문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주목해야 할 건 이 음료 시장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는 건데요. 와인 그리고 커피에 이어서 최근에는 대중들이 이 차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코올이나 카페인 걱정 없이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웰빙 음료를 찾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2013년 이 스타벅스가 미국의 유명 티 회사인 타바나를 6억 2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7천억 원에 인수했다고 합니다. 5년 전 타조티를 인수한 이후에 두 번째 티 회사의 인수인데요. 그만큼 티 시장에 대한 전망이 앞으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다면요, 이 티 소믈리에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도 높은 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의 티협회 발표에 따르면요, 지난 3년간 이 국내의 차 재배 면적과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 3년간 차 소비 규모는 20.8%가 성장했을 정도입니다. 웰빙과 힐링에 대한 수요가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데요. 특히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은 이 결혼이나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극복할 아주 좋은 일자리 20선에 티 소믈리에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높은 전망에 반해서 이 티 소믈리에 자체가 워낙 생소한 직업이기 때문에 전문 자격증을 갖춘 인력은 불과 50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서둘러서 도전해 볼 법한 직업이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생소하지만 해외에서는 이 티 소믈리에가 많이 대중화가 되어 있나 봐요. 네, 이 티 소믈리에의 경우에는요, 와인 소믈리에보다 차와 개인 간의 궁합이나 맛, 어울리는 음식과 다과들, 또 효능이나 고르는 방법, 보관법, 또 어떻게 섭취를 해야 건강하게 섭취를 할 수 있는지 등 보다 신체 균형과 심리적 안정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편인데요. 이것은 차와 건강에 대한 효능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가령 미국의 대표적 마켓 전문 잡지인 아큐트 마켓 리포트에 따르면요, 차 폴리페놀 시장이 2022년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 폴리페놀은 녹차, 홍차, 우롱차 등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등 신경퇴행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폴리페놀의 효능이 힘입어서 차를 소비한 이들의 규모는 2012년엔 2,540억 정도였는데요. 2020년에는 평균 7, 8% 정도 성장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죠. 그만큼 차와 건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 티 소믈리에를 찾는 일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건강과 관련시킬 수 있다는 건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네요. 그렇다면 티 소믈리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현재 국내에서는 이 티 소믈리에로 일을 하려면요, 이 자격증을 따는 것이 가장 빠른데요. 노동부 산하의 직업능력개발원이 있는데요. 여기서 인증하는 티 소믈리에 교육기관에서 일정 기간 이상 티 전문가 과정을 배워야 합니다. 그 후에 자격시험을 치르고 이 티 소믈리에 자격증을 발급받으면 되는데요. 국내 티 소믈리에를 발급받는 기관은 총 6곳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기관에서 티 소믈리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은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이 중에 한 곳인 한국 티 소믈리에 연구원에서는요, 이 3개월의 전문가 과정을 마치면 티 소믈리에 2급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요. 교육 과정은 홍차, 녹차, 우롱차, 보이차, 그리고 백차와 허브차, 과일차 등 아주 넓은 범주의 차를 준비해서 향미를 감별하는 훈련 과정을 거칩니다. 또 세계 티 산지를 여행하면서 현지의 전문가를 만나는데요. 그러면서 차에 얽힌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배우고 다원에서 차를 직접 재배하는 과정을 견학하면서 차의 품질과 특징을 감별해보는 능력을 키우는데 이 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이수한 이후에는 응시하는 티 소믈리에 2급 자격증 취득 시험인 필기 시험과 아로마 키트를 이용한 향 감별 시험,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통한 맛 감별 시험의 실기 시험으로 치러집니다. 그리고 합격을 하면 티 전문점에서 일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요, 궁금한 부분이 보수는 어떤 편인가요? 네, 처음 티 전문점에서 취업을 했을 때는요, 200만 원 내외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에 경력이 쌓여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게 되면 티 컨설팅 등의 자문까지 할 수 있는데요. 경력이 있는 티 소믈리에라면 월 3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티 소믈리에로 활동을 하면서 본인도 같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 이 직업의 아주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통 일을 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좋아하는 일도 하고 또 돈도 벌고 건강도 챙길 수 있다고 하니 일석이조의 알짜 직업이네요. 네,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티 소믈리에라는 직업을 꼭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안희경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